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2030 군 장병 자기개발 지원 시스템 고도화 전략입니다. 인구 절벽 시대 그리고 또 군 복무를 경력 개발 기회로 삼고 싶어하는 이 MZ 세대의 장병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현재 군 자기개발 지원 시스템의 현실은 어떻고 또 미래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이 자료를 통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18개월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이게 단순한 그냥 의무 이행, 경력 단절 이런 걸 넘어서서요. 장병 개인하고 또 국가 모두에게 진짜 압축 성장 기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압축 성장이요? 네, 이 자료가 바로 현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좀 진단하고 또 국내외 혁신 사례들을 보면서 미래 모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경력의 디딤돌로 군 복무를 바꾸기 위한 고민. 자, 바로 시작해보죠. 우선 현실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장병들의 다기개발 의지는 굉장히 뜨거운데 정작 지원 시스템은 좀 불안정하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그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예산이요. 2023년에 360억 원이었는데 24년에는 이게 약 180억 원으로 그냥 반토막이 났다는 사실은 정말 좀 충격적이네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액수가 줄었다. 이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장병들 입장에선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선착순 복불복처럼 느껴지니까요. 선착순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학습 계획 같은 걸 세우기가 너무 어렵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도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뢰도 문제. 게다가 지휘관 로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 진짜 심각한데요. 그렇죠. 개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냥 어떤 지휘관 만나느냐, 또 어떤 부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습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보장된다는 그 일과 후 개인 정비 시간 3.5시간? 이것도 실제로는 각종 근무나 작업 때문에 제대로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요. 네, 그게 참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지휘관 평가 자체가 부대원들의 역량 개발보다는 좀 전통적인 부대 운영 성과 이런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장병 자기개발 지원이 지휘관 개인의 어떤 관심이나 의지에 좀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좀 얻을 수 있을까요? 해외 사례가 좀 눈에 띄던데요. 미국의 그 GI 빌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아예 국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죠. 네. GI 빌. 정말 중요한 참고점입니다. 이게 단순 복지를 넘어서서 교육 기회를 확 넓혔고 결국엔 국가 경제 성장에도 크게 기여했거든요. 지금 우리의 연 12만 원 지원, 이거랑은 관점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관점의 차이군요. 네. 군 복무 지원을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로 봐야 한다. 이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물론 한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방안은 더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소수정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아주 집중하는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자료에서는 모든 장병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지원 강화, 이것과 함께 핵심 분야 인재를 위한 한국형 탈피오트 도입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탈피오트라. 국내 사례는 어떤가요? 기업들의 인적 자원 개발, 그러니까 HRD 사례나 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 제도도 참고할 만하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삼성의 AI 교육이나 현대차의 미래 모빌리티 과정처럼 목표 역량에 딱 맞춰서 체계적인 경로를 제시하는 방식들 말이죠. 그런 거요? 네, 특히 대학의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경우는 18개월 복무기간 안에도 뭔가 의미 있는 학문적 성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일종의 자격, 크레덴셜, 이걸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에 적용하기 상당히 좋은 모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현실 진단이랑 벤치마킹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미래 모델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핵심은 개인 맞춤형 국방 경력 개발 플랫폼 구축,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장병의 적성이나 목표에 맞춰서 학습 로드맵을 짜주는 커리어 내비게이터 역할을 한다니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현재 병역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이병무지갑 앱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블록체인, 그러니까 위변조가 불가능한 분산 기록 기술 기반의 디지털 포트폴리오로 발전시키자는 구상도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군 복무 중에 이수한 교육, 훈련, 자격증 이런 것들을 전부 안전하게 기록하고 이걸 전역 후에는 공신력 있는 군 경력 증명서로 활용하자는 거죠. 와, 군 복무 경험이 그냥 흘러가는 기억이 아니라 사회에서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자산이 된다는 거네요. 야, 이건 진짜 취업 시장에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죠. 대학과의 군연계 마이크로 디그리나 기업과의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 신설 같은 이런 사회 연계 방안도 그래서 더 중요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려면 결국 인프라랑 제도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격오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궤도 위성 인터넷, 즉 위성을 이용해서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역량 개발 바우처 제도 개편 같은 이런 과제들이 함께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인구 절벽 그리고 MZ세대라는 이 시대적 요구 속에서 군 장병 자기개발 지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정한 현재를 넘어서서 기술과 데이터를 잘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지원, 그리고 사회와의 어떤 긴밀한 연계, 이걸 통해서 군 복무를 진짜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는 비전이죠. 네. 결국 핵심은 흩어져 있는 노력과 기술들을 잘 융합해서 군복무 경험 그 자체를 사회에서 즉시 인정받는 공인된 경력 증명서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 공인된 경력 증명서? 네.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병역 의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군복무 경험을 어떻게 개인의 성장과 또 국가의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제한된 플랫폼과 정책들이 정말 현실화된다면 군복무는 더 이상 그냥 경력 단절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